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국내 전자산업. 하지만 그 부품들을 구성하는 소재에 있어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30여 년간 전자부품 소재에만 매달리며 세계 넘버원을 꿈꾸는 기업이 있다. 모든 전자재료를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시절 홀로 국산화에 전력 투구해왔던 대주전자재료다. 국내 최초로 에폭시 절연 재료 개발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세계 시장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는 대주전자 재료. 그 뒤에는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변함없이 기술에만 매달려온 임무연 회장이 있었다. 국내 전자산업의 숨은 조력자, 대주전자 재료의 성공 스토리에 담긴 창조 경제는 무엇이었을까? (1980년대) 초반 국내 전자부품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아보기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일본을 비롯해 해외에서 아름아름 기술 동량을 하던 수준이었으니 말이다. 그런 악조건에서 부품도 아닌 부품에 쓰일 소재를 국산화한다는 건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80년대 후반 마침내 부품과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 전자산업이 일어나면서 그런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게 맞물려서 그 많은 수요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는 대부분이 이제 일본산이 다 주를 이루었고, 그때 맞춰서 업계에서도 그 재료에 대한 그 일본산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았고, 그게 맞물려서 저희와 같은 그 재료 업체들도 이렇게 같이 이제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전자제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각 부품과 각 소재마다 가장 기초적인 기술들이 절실해졌다. 소재 분야에선 에폭시 절연 도료가 그중 하나였다. 전자부품은 습기나 열로부터 안전해야 했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에폭시 절연 코팅제가 해줬던 것. 하지만 기술력이 전무하다 보니 코팅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때였다. 바로 그때 국내에서 처음으로 절연 코팅제의 국산화 성공을 이룬 것이 대주전자 재료였다. 됐어, 드디어 성공했어. 이제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기술로 부품을 코팅할 수 있게 된 거야. 우리 같은 이름 없는 회사에서 절연 도료를 개발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이건 국내 전자부품 시장의 혁명이라고, 혁명. 그렇게 해서 이제 30명에서 시작해서 바로 그 93년에서 94년 해 넘어가면서 인원이 이제 2배로 늘고, 지금 여기 같은 그 시화 공장이 이제 이전을 하면서 고객들에서도 뭐 소량 쓰던 것들이 지금 전량 100% 저희 거를 전환하고 이러면서 급격히 막 10배 이상으로 키워지게 됐죠. 국내에서 처음 에폭시 도료를 국산화에 성공한 대주전자재료.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현재 액상 분말 형태의 절연 재료를 비롯해 PDP 패널형 유리 재료 부문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사이 국내에서도 여러 경쟁사들이 생겼지만 에폭시 절연 도료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이다. 물론 위기도 있었다. 높은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시장 환경이 악화되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수년간 매출이 제자리 걸음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매출 상승이 없는 속에서도 대주전자재료가 멈추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끊임없는 기술 연구를 통한 신규 사업 프로젝트였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자연색보다 더 선명하고 화려한 컬러. 텔레비전 디스플레이를 통해 마치 색깔의 향연이 펼쳐진 듯하다. PDP에서부터 LCD, LED, OLED에 이르기까지 디스플레이에 이토록 화려한 컬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아무래도 그 디스플레이에서 빛을 내는 것은 형광체가 중심이 되고요. PDP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즈마에서 발생한 진공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형광체가 적색, 녹색, 청색의 빛을 내고, LED 같은 경우에는 청색 LED에서 나온 청색 빛을 이용을 해서 형광체가 다른 컬러로 그 색상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대주전자 재료에선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나왔을 무렵부터 형광체 연구와 생산을 시작해왔다. 형광체란 TV나 컴퓨터 모니터 등의 내벽에 도포되는 발광 소재를 말한다. 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컬러 구현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화면의 색상을 구현시키는 가장 핵심 소재인 것이다. 형광체의 종류는 형광하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지금은 거의 사라진 CRT, 즉 브라운관이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냐에 따라 형광체의 종류도 나뉜다는 얘기다. 대주전자가 생산한다는 PDP에 쓰이는 형광체는 이른바 PL 형광체라는 것이다. PL 형광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포토루미네센스의 약자로서 고에너지에 빛을 쪼여줘 갖고, 예를 들면은 자외선을 쪼여줘서 형광체에 쪼여져 갖고 이제 가시광이나 오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보통 PL이라고 하죠. PL 형광체가 스스로 발광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여기 에너지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PDP에 사용되는 PL형 형광체는 진공 자외선을 이용해 형광체를 역이시킨 뒤 가시광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PL 형광체의 발광 효율을 높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아무래도 형광체의 결정성에 가장 크게 기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발광 효율 같은 경우에는 형광체의 합성 조건에서 얼마만큼 불순물이 없고 균일한 그 결정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성을 할 때 융제라든가 이런 첨가물, 그리고 조성 비율,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형광체의 효율이 결정이 됩니다. 형광체의 결정은 여러 원자들로 구성되는데, 그 원자의 위치가 제대로 배열되지 않으면 형광체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에 따라 순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런 순도의 문제는 곧 형광체의 품질로 이어져 구현할 수 있는 세계 범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형광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먼저 3가지에서 5가지의 원료를 조성비에 맞춰 혼합한다. 물리적으로 혼합된 물질은 고온에서 태우는 소성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형광체 결정 사항이 만들어진다. 이후부터 입자의 분포를 맞추는 후처리 작업이 들어간다. 먼저 물속에서 세정이 이루어지는데, 소성 공정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이나 고르지 못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입자를 다시 한번 고르게 세분화시키면 형광체 생산 작업이 마무리된다. 어떤 원료를 조합할 것이냐, 그리고 입자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핵심 기술이다. 여기에 품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이 모든 공정이 언제나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성이 끝난 형광체들이 후공정에 들어가게 되면요, 처음에 투입되면은 제품이 돼서 나올 때까지 전 공정이 그 인라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타지 않기 때문에 불량 발생률이 적고요,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오염이 좀 적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300톤 규모의 형광체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그런데 최근 형광체 생산 추이가 바뀌고 있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PDP용 형광체에서 LED용 형광체로의 전환이 그것인데,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한때 차세대 TV로 인기를 끌었던 PDP TV는 LCD TV에 밀려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브라운관 TV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PDP 생산 규모는 2006년 41억만 달러에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에는 16억만 달러로 계속적인 하락세를 그려오고 있다는 것.
대주전자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LED용 형광체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수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요. LED용 형광체에서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특허입니다. 얼마만큼 그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특허를 확보하느냐가 쟁점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그런 형광체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고 자체적으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LED용 형광체는 그동안의 형광체에 비해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을 필요로 했다. 1500도 이하에서 이뤄지던 소성 공정을 2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진행해야 했던 것이다. 원료 자체가 서로 다른 계열이었기 때문이다. 개발진은 이런 공정 조건을 찾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생산 설비를 마련하는 일도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고 설명한다.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비했던 그들은 LED용 형광체에 이어 3D용 형광체도 공급하고 있다. 3D의 경우는 장광 시간이 2D의 경우보다 한 반 정도, 50% 정도 짧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2D의 경우는 보통 한 10ms, 10m초가 걸리는 반면에 우리 3D의 경우는 보통 5mm 초 정도에서 이 장광 시간이 짧아야 되는데 기술은 물론 설비까지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해왔던 대주전자재료. 3D 형광체로 형광체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들은 최근 전자부품 소재 분야에서 제3막을 열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 전자부품 소재 분야의 외길을 걸어온 대주전자재료는 또 한 번의 도약을 맞는다. 바로 태양전지에 쓰이는 소재 개발이었다. 태양전지 전국의 재료를 생산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절연 재료와 발광 재료에 이어 도전 재료까지 전자부품 분야의 거의 모든 소재에 손을 뻗치게 된 것이다. 일본의 한 경제 전문 단체는 세계 태양전지 시장을 올해 약 30조 원, 2020년엔 가히 기하급수적인 수치로 내다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태양전지는 빛으로부터 전력, 즉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태양빛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여름에 아스팔트 도로가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경우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그대로 사라지게 두지 않고 전력으로 변환하는 것이 바로 태양전지다. 태양전지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손실 없이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전극이다. 대주전자재료에서는 이런 태양전지의 전극을 담당하는 페이스트를 생산하고 있다. 태양전지 쪽에 전극 부분으로 들어가는 페이스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면 AG 쪽하고 후면 AG 그리고 백 AL까지 해서 3가지 종류의 페이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극 페이스트들이 마지막에 전기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소자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 모듈로 갔을 때도 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선 태양전지의 성능을 발현시키는 3가지 전극 페이스트를 모두 생산한다. 전극 페이스트는 고도의 인쇄 기술을 통해 태양전지에 증착되는데 80에서 120 마이크로미터로 그 폭이 매우 미세하다. 실선처럼 그어져 있는 것이 페이스트가 증착된 형태다. 보기엔 머리카락처럼 얇은 선이지만 전기적 특성은 매우 우수하다. 특히나 대주전자 재료에선 페이스트의 원료 단계부터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장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원료 내재화에 있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원료, 특히나 이제 금속 분말인 은 그리고 글래스 분말 등을 저희가 내재화해서 생산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최적화하는 데 유리하고요. 결국에 은 페이스트, 그러니까 전도성 금속 페이스트는 전도성이 중요한데 그런 은 분말들을 얼마나 최적 조합을 하는가에 따라 전도성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공정 조건에 따른 최적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기술을 좀 선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트에 쓰이는 다양한 금속 분말은 그 입자의 크기와 형태 또한 다양하다. 실험실에선 그것을 전극 페이스트에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조합하는 일을 한다. 각 원료를 조합하여 태양 전지에 도포되기 딱 맞는 물성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제조된 페이스트는 스크린 인쇄법을 통해 태양 전지 기판인 실리콘 기판 위에 이곳에서 직접 도포해 본다. 그런 다음 고온의 소송 공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정기적 특성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기판에 인쇄된 페이스트의 형상, 두께 등을 측정하여 제품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일이다. 그런데 페이스트를 생산하는 대주전자 재료가 왜 기판에 직접 도포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 걸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비들은 실제로 고객사에서 생산하시는 데 사용한 설비와 사양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고객사의 공정 조건을 저희 내부에서 재현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갖춰놓고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자료를 고객사에서도 바로 재현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해 원청 업체의 생산 라인과 똑같은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정석대로라면 페이스트 생산까지가 이들의 업무지만, 더 나아가 부품에 직접 적용시켜보며 완벽한 품질을 보장하고 있는 것. 대주전자 재료의 이런 치밀한 노력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거기엔 숨은 조력자 임무연 회장이 있었다. 국내 전자재료 기술이 전무하던 80년대 초, 당시 모든 전자재료를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무연 회장은 고민 끝에 대주전자재료를 창업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기술을 베끼기 급급했던 상황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았다. 기술력 부족도 문제였지만 그 기술을 정착시킬 자본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친한 친구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만큼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 얻은 스트레스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돈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놓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하여튼 제대로 돼 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동안 별 매출 없이 지내니까 그 귀에서 그냥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돈 걱정이 심하게 되면은 기차 소리가 나고, 돈 걱정이 없어지면 그 기차 소리가 싹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내에서 공부하는 회장님으로 유명하다. 기업의 성패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기술력밖에 없다는 철칙은 자연스레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떠오른 연구 아이디어가 있으면 늦은 밤 이메일로 과제를 지시하는 일도 대주전자 재료에선 흔한 풍경이라는데, 임무연 회장이 이를 넘긴 나이에도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기술 연구에 매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직원들이 이 고급 간부가 될 때까지 잘 이렇게 머물러 있질 못하고 해서 각 사업부의 책임자들이 자기 업무의 그 충분한 과거 히스토리를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각 사업부의 히스토리, 기술적인 문제 뭐 이런 걸 제일 많이 알다 보니까 자연적 제가 잘 할 수 있는, 이 회사에 잘 할 수 있는 일이 과거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각 기술의 문제점, 향후 또 나아가야 할 방향, 고객들의 요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도 제가 제일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기술 중심의 경영. 임무연 회장은 그것이 30년간 대주전자 재료가 성장해온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다. 직원들에게 연구 과제로 전달한 내용은 곧바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과제 내용을 토대로 각 부서와 매일 반나절씩 회의를 진행한다. 사내 총 8개 부서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얼마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반응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각 팀별로 기습적으로 미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험 과제를 줄 때도 있었다는 임무현 회장. 매주 이런 식의 업무에 대응해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뭐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압박감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몸도 좀 피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감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험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막혔던 부분을 회장님께서 어떤 힌트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돌파해 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도 많이 받고, 또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하면서도 속도감이 났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그 의사 결정권자이신 그 회장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니까 스피드적인 측면에 상당히 당연히 나겠죠. 스피드가 나는 반면에 이제 연구원들은 프레셔가 심하겠죠. 결국은 뭐 회사가 다 잘 되려고 하는 일이니까 여기 프레셔도 있고 의사 결정도 빨리 되고 이러니까 그 경영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한테 그 작용을 하는 거죠. 숱한 회의를 거쳐 이론이 정리되면 이내 기술 착수에 들어가고, 막히면 또다시 연구를 거듭하고, 국내 최초의 전자부품 소재 국산화에서부터 태양전지 전극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성공해온 비결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30년) 전 불모지였던 국내 전자소재 분야. 그 속에서 홀로 일어섰던 작은 영세기업이 지금 세계 넘버원을 꿈꾸고 있다. 경영진과 전 직원이 공부하는 회사. 그들이 있어 전자제품 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머지않은 날 소재 강국 대한민국을 만나기를 기대해본다. 대주전자재료의 창조 경제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시대를 앞지른 선제 개발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의 창조 경제는 기술의 선제 개발이다.